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어학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국어학이 무엇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말하기로 하고 일단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만 알아주세요. 흔히 말하는 문법 같은 걸 떠올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단어인 것은 무엇이 있고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문장에 단어는 몇 개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3개라고 말하고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집중하셨던 분이라면 5개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6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숫자를 말하는 분도 계시겠죠. 단어의 개수를 사람마다 다르게 세는 것은 단어를 정의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어라는 말은 국어학이나 언어학 같은 학문 분야의 전문어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전과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참고서에서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어절을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부분과 조사로 분석하였을 때 그 분석된 각각을 말함. 즉,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 단, 조사는 자립성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의 가장 큰 특성은 자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어를 가장 작은 자립 형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단어는 혼자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조사는 자립성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단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문장에서 단어는 구독, 과, 추천, 을, 부탁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와 을은 조사니까 단어고 부탁합니다는 부탁하 혹은 비읍니다만 떼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립성만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독과 추천을 부탁합니다 라는 문장 자체도 자립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본 것처럼 어절이나 최소 같은 조건을 달기도 하고 휴지와 분리성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어절은 무엇이 단어인지 정의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문법적 단위로 쓰이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라는 조건은 논밭, 봄꽃, 작은아버지 같은 단어들을 단어가 아니게 만듭니다. 또 휴지와 분리성 역시 문제가 됩니다. 앞선 문장의 추천을 같은 말은 휴지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단어이지만 추천들을 내서 볼 수 있듯이 분리성을 기준으로 하면 두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어학 연구사에서는 단어에 대해 여러 관점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문법적 요소인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 전통적으로는 크게 3가지 관점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조사와 어미 모두를 단어로 보지 않는 이른바 종합주의적 관점입니다. 종합주의적 관점에서는 서양의 굴절어에서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듯이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도 단어로 보지 않습니다. 정렬모나 이숙영 등의 학자가 이런 단어관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는 관점으로 이른바 분석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조사와 어미가 문장을 구성한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주시경과 박승빈 등 개화기 초기부터 이러한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되 어미는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절충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되는 학교 문법에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연배 등의 학자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단어 개념을 해체하여 분야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말씀드렸던 자립성 개념이 갖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연구하는 음운론에서는 홀로 발화될 수 있다는 자립성 개념이 강세나 음운규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언어에서 한 단어는 강세를 하나만 갖는다라는 규칙이 있다면 강세가 없거나 2개 이상인 단위는 단어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 문장을 연구하는 통사론에서는 자립성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철수가 식은 밥을 먹었다에서 철수가 먹은 것은 그냥 밥이 아니라 식은 밥이기 때문에 식은 밥을 이라는 말은 식은 밥과 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을이 문장 구성에 자립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단어 개념을 해체하면 의문론에서는 의문론적 단어, 통사론에서는 통사론적 단어 등을 설정해 같은 말이더라도 다르게 분석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단어, 자세히 보니 꽤 복잡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단어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